나의 대종경 본문 대종경 제8 불집품 17장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모두가 더 힘내서 이 난국을 좀 하루빨리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윤성권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 고향은 전북 익산입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에서는 청년의 기획총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나의 대종경 본문으로 대종경 제8 불집품 17장을 선택했습니다. 양이 좀 길지만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한 사람이 대종사께 배웠고 여러 가지로 담화하는 가운데 전주 이리 사이의 경편철도는 본래 전라도 각지의 부호들이 주식 출자로 경영하는 것이라 그들은 언제나 그 경편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다닌다 하면서 매우 부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참으로 가난하도다. 아직 그 차 하나를 그대의 소유로 삼지 못하였는가. 그 사람이 놀라 엽죽기를 경편차 하나를 소유하자면 상당히 돈이 있어야 할 것이온데 이 같은 무산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대를 가난한 사람이라 하였으며 설사 그대가 경편차 하나를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그대를 부유한 사람이라고는 아니할 것이니 이제 나의 살림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 나는 저 전주 경편차뿐 아니라 나라 안의 차와 세계의 모든 차까지도 다 내 것을 삼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노니 그대는 이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 사람이 더욱 놀라 사르기를 그 말씀은 실로 요량밖에 교훈이시므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 뜻을 살피지 못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기차 하나를 자기의 소유로 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일시 들어야 할 것이요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직접 담당하며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할 것이나 나의 소유하는 법은 그와 달라서 단번에 거액을 들이지도 아니하며 모든 운영의 책임을 직접 지지도 아니하고 다만 어디를 가게 되면 그때마다 얼마씩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우리 철도를 수선하며 우리 사무를 관리하여 주는 모든 우리 일꾼들의 급료와 비용이 너무 싸지 아니한가. 또 나는 저번에 서울에 가서 한양공원에 올라가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를 한없이 호흡도 하고 온 공원의 흥취를 다 같이 즐기기도 하였으되 누가 우리를 가라는 법도 없고 다시 오지 말라는 말도 아니하였나니 피서지대에 정자 몇 갑만 두어도 매년 적지 않은 수호비가 들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도 그 좋은 공원을 충분히 내 것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는가. 대저 세상 사람이 무엇이나 제 것을 삼으려는 본인은 다 자기의 편리를 취함이거늘 기차나 공원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이용할 대로 이용하였으니 어떻게 소유한들 이 위에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싣고 있는 대지 강산까지도 다 내 것을 삼아두고 경우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되 경유에만 어긋나지 않게 하면 아무도 금하고 말리지 못하나니 이 얼마나 너른 살림인가. 그러나 속세 범상한 사람들은 기국이 좁아서 무엇이나 기어이 그것을 자기 앞에 갖다 놓기로만 위주하여 공연히 일 많고 걱정되고 책임 무거울 것을 취하기에 급급하나니 이는 참으로 국한 없이 큰 본과 살림을 발견하지 못한 연고니라. 네, 본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중에서 철도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경편철도는 그 사용 목적이 끝나면 철거할 작정으로 놓는 철도를 말합니다. 과거에 전라도 부호들이 전주와 익산을 오가기 위해 각각 자본을 출자하여 철도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호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무척 부러웠나 봅니다. 대종사님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며 또 반면에 소유 및 운영하지 않고 즉 필요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힘듦과 괴로움이 없지 아니한가 설명하셨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장에서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 마음껏 소유하려고 하면 명예와 권리와 재산이 필요하고 모든 인심이 거기에 휩쓸려 스스로 거만해진다. 반면 얻지 못한 이는
어떤 비루한 일을 해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죄가를 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일생에 가지고 있던 명예, 권리, 재산 등은 아무 소용없고 그것으로 도리어 업장이 덮이고 애착이 얽혀서 영혼의 자유가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자전거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밖에 세워두면 혹시 누가 가져갈까 노심초사하고, 또 비가 오면 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넘어지면 흠집 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동안 집안에다 모셔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자전거를 타려 하니 타이어도 펑크나고 또 체인도 기름칠 해줘야 하는 등 더욱 손이 많이 갔습니다. 밖에다 놓아도 걱정, 안에 들여놔도 걱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를 필요시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자전거 비 맞을까 혹시 걱정하지 않아서 좋고, 또 분실될까 걱정하지 않아서 좋고, 타이어나 체인 관리를 하지 않아서 되니 너무 편했습니다. 아마 대종사님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법문 중에서 한양공원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 좋은 곳에 민박집이나 펜션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반면 소유하지 않고 필요시 요금을 내고 내 것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기와 국량, 즉 기국이 좁아서 무엇이든지 자기 앞에 두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삼아두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고 또 경우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넉넉한 살림이겠냐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무조건적인 소유에 대한 불편함과 나아가 공공의 도까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재는 소중히 아끼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과 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연과 강산을 소유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저 멀리 인도는 국가 봉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인도는 산업시설이 가동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한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을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달려오고 고갈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강연을 마치면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약 5년 전에 미니멀리즘 관한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말 그대로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은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은 줄이고 적게 소유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나중에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삶과도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물건들은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전거를 처분하고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 사용하지 않는 용품, 도구 등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도 줄였습니다. 언젠가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굳이 구매하거나 또한 공간을 낭비하면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빌려 쓰거나 꼭 필요하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산을 하다 보면 캠핑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캠핑은 등산과 비교하여 더욱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 친구들은 호기심에 고가의 캠핑 장비를 구매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는 일종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핑계로 장비를 구매하는 등 소유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힘들고 괴로워지고 다시 불편해집니다. 불지품 17장도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법문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비싼 자전거를 소유하며 받았던 스트레스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부러 지어서 받고 있었습니다. 비단 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불지품 17장 법문과 대종사님 말씀을 잘 받들어 앞으로 더 너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교우님들과도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